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부모님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LT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LTV만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섭하니까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DTI랑 DSR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LTV가 뭔지, 그리고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DSR이랑 DTI는 주택에만 주로 적용이 되지만 적어도 뉴스 보실 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LTV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LTV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Loan to Value Ratio예요. 직역하면 자산 대비 대출 비율인데,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 주택에만 한정돼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상업용 부동산에도 해당이 되고 거의 모든 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LTV가 워낙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만 아시다 보니까, 특히 정부에서도 LTV를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가끔씩 상업용 부동산에도 해당이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제 주거 부동산에만 한한 겁니다. LTV 적용 그 규제 대상들은.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LTV가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20%만 된다라든가, LTV가 50% 60%만 되는데 한도는 3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나라 정부는 자꾸 LTV를 규제를 하는가? 그래서 LTV의 활용은 이제 정부가 부동산의 미시적으로 봤을 때 관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꾸 이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LTV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크고요. LTV가 적을수록 낮은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LTV 자체는 80%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억짜리 주택이 있다면 80%의 LTV, 뜻은 80%까지 대출이 나온다. 2억만 있으면 돼요. 그럼 2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80% 높잖아요. 10억의 현금이 있다면 10억짜리 주택을 2억씩만 필요하니까 5채를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0억의 자산 규모가 되는 거죠. 10억만 갖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데, 이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LTV가 높을수록 되게 좋은 거고, 높은 대신에 이자는 적어야 되겠죠. 이자는 적으면, 대출 이자는 적으면서 수익률은 최저 이 이율을 맞춰준다거나, 맞춰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보다 높으면은 나도 조그마한 수익을 보면서 해당 부동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10억짜리 주택이었지만 진짜 현금 100억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LTV가 제로라고 한다면 진짜 100억짜리 건물 한 채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지만 80%니까 총 500억 상당의 건물들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의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상업용 부동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대지 평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입지나 위치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상업용 LTV는 80%라고 봐요. 70에서 80%를 보거든요, 그 사이로. 근데 아주 높은 경우,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 아주 높은 경우는 95%까지 본 적이 있어요. 100억 사는데 5억만 있으면 됩니다. 건물 100억짜리를 매입하는데. 아주 높게 나온 케이스고, 이자도 그분은 굉장히 적었어요. 반면에 가장 낮았던 분은 거의 50%, 60%가 안 됐어요. 거의 50%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70, 80%라고 하니까 80% 이상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내가 지금 시중에 현금이 20억이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매입하려고 보셔서 이제 한번 탁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감정평가 받는 거, 탁감을 넣어서 받아봤더니만 대출이 5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0억 구할 길이 없죠. 그럼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탁감이 제대로 안 나오면, 대출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낮게 나온다. 이 비율은 약간 은행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개법인이라든가 어떤 분은 통화에 따라 살짝씩 수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국 물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고 빠르게 매입을 진행하시기 원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이제 탁감이라도 일단 결정할까 말까 하는 사이에 일단 내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그 사이에라도 한번 이제 은행권에 탁감을 넣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LTV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짧게 DTI랑 DSR을 말씀드리면, DTI는 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자, LTV랑 DTI랑 큰 차이는, LTV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돼, 특정한 부동산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나오는 거고, DTI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니까 연소득 1억인 거죠. 1억인데 DTI 비율이 50%다 라고 한다면은 1억이 50%니까 5천만 원, 대출금 상환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기면 안 돼요. 아무래도 해당 건물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금을 받는 것보다 내 연소득으로 인한 제한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합리적인 거죠. 일명 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대출금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없게끔 하니까. 일이란 게 이게 잘 될 때가 있기도 하는 반면에 안 될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잘 될 때만 생각을 하고 안 될 때를 미리 이제 대비를 못 하죠. 안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올 때 DTI가 적용되어 있으면은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 있겠죠. 영끌을 한 게 아니니까 50%의 수익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DTI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DSR은 DTI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발전이 된 개념인데, DSR이니까 Debt Service Ratio라고 하거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LTV는 해당 부동산에 한해서만, DTI는 해당 부동산이긴 한데 내 연소득과 딱 연관지어서 그 대출에 관련한 것만, 그리고 DSR은 베이스가 내 연소득이기는 한데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대출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종 대출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 부동산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전제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고가의 상품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할부까지 포함을 한,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금융적 비용을 모두 포함을 한 게 DSR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입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LTV가 영끌하기 가장 좋은 거고, DTI부터는 영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정말 이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짜셔야 돼요. 그리고 어지간한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지 않는 편이 가장 나으신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SR을 뭐 적용을 받았는데 대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DTI만큼의 이런 비율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왜 상업용 부동산에는 왜 LTV만 적용이 되고 DTI나 DSR은 적용이 안 될까? 왜 이 친구들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하나일까? 보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DSR로 넘어가면은 뭐 변수가 워낙에 많아지니까 DSR은 좀 빼고 DTI로만 볼게요. 어차피 DTI에서 발전된 게 DSR이니까. 또다시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총 100억이 있어요. 이율이 제가 한 2%라고 할게요. 2%라고 한다면 100억에 2%니까 2억이죠. DTI로 만약에 그냥 대출금, 그러니까 이자만 갚으려고 한다면은 연소득 4억이 돼야 됩니다. 이자만 했을 때는요. 이자만.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이제 대출 원금, 이제 원리금도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100억인데 저희가 너무 많으니까 100년으로 칠게요. 그러면 1년에 1억씩이니까 저희는 연소득이 적어도 6억이 돼야 되는 거고요. 50년으로 줄이면 매년 2억씩 갚아야 되는 거니까 대출금에다가 다 합치면은
연소득 8억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빌딩에는 LTV만 적용이 되고 DTI랑 DSR은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LTV 대출에 관련된 LTV랑 DTI랑 DSR 짧게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LTV가 있고 통상적으로 7, 80%, 90% 넘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대신에 똑같이 간혹 50%, 60%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